이런 분들은 식물 절대 키우지 마세요. 가장 식물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걸 알면서도 안녕하세요. 오늘도 활짝 꼬딩남입니다. 저희가 2년 가까이 플라워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식물이나 꽃 구매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났고 이제는 감사하게도 단골 손님도 많이 계십니다. 다른 채널이나 방송 출연 때 선물로 드린 적도 제법 있고요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는 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. 아, 이분은 식물을 오랜 기간 잘 키울 것 같다. 아, 이분은 좀 오래 키우지 못하겠다. 이런 느낌이 좀 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, 아니면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영상 뒷부분에서는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길진 않지만 현실 정보니까요,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셨나요?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. 첫 번째 유형은 성격이 급한 분들입니다. 이런 분들은 행동파라서 바로바로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게 오히려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여러분, 분갈이의 경우 해야 할 시기나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었죠. 이미 분갈이 된 걸 사서 또다시 분갈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하나 하는 김에 집에 있는 거 다 해버리자, 이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저희 지난 영상 아시죠? 분갈이는 가능한 안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. 적응도 안 됐는데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식물이 몸살에 걸립니다.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. 식물들 죽은 가지를 잘라주거나 이파리 정리한다고 하시면서 집에 있는 식물들 갑자기 싹 다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성격이 많이 급하신 분들은 욱하거나 갑자기 화내는 경우도 많죠. 저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, 아무튼 갑자기 막 급하게 괜찮은 거 다 잘라내버리고 정리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해버리고, 이런 행동들 식물에게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좀 느리고 차분한 분들, 오히려 이런 분들이 성격 급하신 분들보다는 식물에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물론 빠르게 자라는 식물들도 있지만 좀 느리게 천천히 자라는 식물들도 많거든요. 수경 재배는 더 느릴 수 있고요. 저 스스로도 저한테 그게 좀 아쉽긴 한데,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조금만 calm down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 유형은 특히 식물에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. 안 좋게 말하자면 자만이죠, 자만.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꼭 밖으로 표출합니다.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?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식물에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치명타입니다. 식물 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식물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분들 말씀은 너무 믿지 말고 참고만 해주세요. 더 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직접 식물을 키우는 경우입니다. 아니, 가족들도 잘 못 만지게 해요. 내가 할 거니까, 내가 다 아니까 만지지 말고 그냥 보기나 해.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케어도 못하게 합니다.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집에서 식물 키우실 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식물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집안의 모두가 그 식물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누가 장기 출장을 간다거나 해서 자리를 비울 때 그 사람 대신 식물을 케어해 줘야 하잖아요. 집에서 한 사람만 혼자서 식물 관리를 하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럴 때는 저희 꼬딩남 채널을 가족끼리 함께 보거나 공유하시면 좋겠죠? 가족 중에 한 분이 야, 이 정도면 됐어, 충분해. 너는 관심 꺼도 돼. 이런 말씀만 혹시 반복하신다면 꼭 의심을 해보세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함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꽃과 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자신감은 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. 세 번째 유형은 손이 크신 분들입니다.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사장님도 그렇고 둘 다 손이 크질 못해요.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부럽습니다. 하지만 꽃이나 식물들에게만큼은 이런 과한 행동들이 안 좋을 때가 꽤 많습니다. 왜냐하면 손이 크시니까 뭐든지 많이 과하게 주시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. 식물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는 일, 또 물을 자주 너무 많이 주는 일, 이런 게 식물에게 좋지 않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죠?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. 따뜻하게 햇빛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직사광선에 엄청 노출시키고요. 밥 줄게 많이 먹어 이러면서 물 엄청 자주 주시고요.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비료나 영양제를 과하게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근데 뭐든지 과한 건 안 좋겠죠? 특히 식물 영양제가 좋다고 과하게 자주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. 절대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. 차라리
적당하게 안 주실 거면 그냥 아예 안 주시는 게 낫습니다. 물을 언제 줘야 하고 얼만큼 주는 게 좋은지 등등 이런 식물 관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미 쌓아둔 영상들이 많거든요. 재생 목록에서 식물 관리 모음집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귀가 엄청 얇으신 분들이에요.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? 저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데요. 어쩌면 이런 분들이 가장 식물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이 귀가 얇다는 건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.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안 좋죠.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요즘에는 전문가가 따로 없다고 보거든요. 온라인 정보도 너무 많고 손가락만 좀 움직여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근데 이런 와중에 남의 말을 그냥 맹신해버리는 건 이렇게 눈 감고 나서 제 코 베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. 저는 제가 말하는 것도 믿지 말라고 하거든요.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절대 제 말을 맹신하지 말고 걸을 건 거르고 실천할 건 하고 이렇게 꼭 가려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꽃이나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. 따라서 누군가가 이건 꼭 이렇게 해라, 이건 꿀팁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게 지금 내 상황, 내 식물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너무 믿어버리고 그냥 뭐든지 무조건적으로 따라해보는 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. 대체로 그런 건 또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확률도 크죠. 누군가 말해주는 식물 관리 팁들도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지금 내 식물에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는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려면 늘 말씀드리지만 꽃과 식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필요하겠죠? 네, 오늘은 이렇게 식물 무조건 주기는 4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어떤 유형이었죠? 성격 급하신 분들, 자만하시는 분들, 과한 분들, 또 귀 얇은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해당되진 않나 꼭 살펴보시고 최대한 좀 반대로 식물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성격 급한데 항상 자만하고 손 크고 거기에 귀까지 얇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식물 절대 키우지 마세요. 농담이고요. 이런 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살펴보시면 그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. 그대로만 행동하시면 그래도 앞으로 식물 관리하시기에 한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. 저도 제가 이 4가지 기준에 해당되진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꽃잉남이었습니다. 모두 즐거운 꽃, 식물 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구독은 좋아요. 감사합니다.